야, 우리 주변엔 다 보수적이다. 이혼한 커플이 하나가 없네. 이혼을 해놓고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끝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오, 그렇네. 끝모를 이야기. 잊혀진 계절이 진짜 이혼 관련한 건가? 아유, 조 PD님 또 이렇게 사무실에 왕래해 주셔서. 네,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아, 사무실이 아주 좋아요. 아니, 뭐 사무실은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복장이 남루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 저는 뭐 이렇게 뭐 억지로 꾸미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래도 미리 연통은 주시죠. 네. 아유, 급하게 머리만 만졌습니다. 네. 아, 이렇게 기습적으로 와가지고 좀 슬픈 얘기 좀 해볼래요. 아유, 뭐예요 또? 아, 형님, 그 돌싱이라는 단어 아시죠? 돌싱이란 단어? 그게 언제부터 썼을까? 내 생각에는 네. 2010년대 들어와서 아닐까? 아니에요. 언제? 그 전부터 응. 우리가 돌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언젠데 그럼? 2000년대 초반? 그게 어디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틀이. 우리 조 PD님하고 저는 알고 지낸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야, 우리 주변엔 다 보수적이다. 이혼한 커플이 하나가 없네. 이혼을 해놓고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수적이니까. 아, 우리 주변에 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아서 네, 그렇지. 맞아요. 사실 요즘은 그 비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아, 그렇죠. 결혼을 안 하겠다. 참 그것도 좀 문제긴 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 거야? 아니, 우리나라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를 일단 좀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단 연간 우리가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이 연간 요즘 혼인해. 2022년을 기준으로 혼인이 1년에 19만 건 혼인을 하는데 이혼은 몇 건 할 것 같아? 연간 한 19,000건? 꽤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9만 건 합니다. 아니, 19만 건 결혼을 하는데 9만 건 이혼을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뭐 그 해년도 결혼한 사람이 그 해년도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통계가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결혼한 커플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하는 거지. 그렇군요. 그럼 우리 둘이다. 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이혼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걸 또 희화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통계가 진짜 와, 이런 정도다 하면서 우픈 통계가 나온 거지. 정확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정리를 해드리면 19만 건 매년 결혼을 하는데 이혼 건수가 9만 건이다. 자, 그런데 증가율 감소율이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한 0.5% 정도씩 줄어들고 있어. 자, 그러면 이혼 건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 당연히 혼인을 해야 이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 건수도 줄어드는데 이걸 내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하고 많이 상담을 해봤어. 왜냐하면 아침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두 사람들 중에 하나야. 의사. 건강. 그다음에 변호사. 생활 관련한 법률 상식들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신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 뭐 천모 변호사 이런 몇 명 있거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혼이라는 것도 시즈널이에요. 일단 경제가 좋았을 때 이혼을 많이 할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이혼을 많이 할까?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이혼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이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경기를 타는구나. 경기를 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설문조사 했을 때 이혼 왜 하세요 했을 때 1등은 원래는 뭐냐 하면 뭐 서로 뭐 성격 차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예요? 아, 이거 또 이게 수위를 높이시네요, 우리 조 PD님. 아니,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원래 아프리카 TV 오래 계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바로 올리시는군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요. 성격차가 아니라 성격 차이예요. 예. 자, 그런데 실제 이혼 변호사님들의 중원은 그게 아니야.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인데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하거나 4주간의 조정과정 그거 심사받으러 가잖아. 네. 왜 그러냐 했을 때 돈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면 좀 쉽게 해서 쪽팔리잖아. 네. 그래서 저는 성격이 안 맞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비중이 좀 섞여 있다는 거야. 진짜 성격 차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전부 이혼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계절을 타요? 네, 결혼도 제일 많이 하는 계절이 있어요. 아, 네. 그거는 봄이 아닐까요? 정확한 월을 한번 찝어 보시죠. 아, 뭐 우리가 5월의 신부 음, 그런 말 있잖아요. 5월. 네. 또 요즘 같은 4월. 벚꽃이 참 좋던데요. 우리 조 PD님은 진짜 경제 감각이 대단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만난 PD님들 중에서는 진짜 경제감은 짱이세요. 네. 자,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 계절에서 제일 결혼하기 좋은 게 4월하고 한 10월, 11월인데 이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신고는 그 다음 달에 하겠지. 아, 그렇죠. 그래서 5월 달이 결혼 등록이 제일 많이 돼 있고 12월 달이 제일 등록이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 11월 달쯤 하고 4월 달쯤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럼 결혼은 그렇게 등록이 되는데 그렇죠. 이혼은 언제 할까? 야, 벽꽃 필 때? 아니요, 벚꽃 필 때는 좀 어울리지 않고, 제가 나 남자잖아요. 고독의 계절, 가을. 가을. 네. 왠지 고독해지는. 그러면 계절로 따지면 한 9월, 10월? 10월. 이유는 달랐지만 정답입니다. 있어요. 10월에 마지막 밤을 진짜 그게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뭐 경제 채널 하시는데 제가 죄송한데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오, 그렇네. 네. 뜬모를 이야기. 잊혀진 계절이 진짜 이혼 그쵸. 관련한 건가? 성격 차이.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그렇네. 자, 그런데 10월 달쯤 이혼을 많이 하고 또 한 계절이 3월 달쯤 이혼을 많이 해요. 뭐냐? 명절 지나고. 명절 지나고. 그러네요. 와, 신기하다. 구정 지나고 추석 지나고. 결심하는구나. 결심하는 거야. 원래 이제 쌓여왔지. 네. 쌓여왔다가 시댁 식구들 이제 그 제사 때문에 간 거야.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뭐 제사상을 혼자 뭐 6개를 차렸다든가 남편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면 뭐 이런 게 터진 거야. 그래서 때려쳐 하면서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하면서 이혼해서 계절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지금 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한 통계입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10월을 대목으로 보고 있어요. 수학의 계절이네. 수학의 계절입니다. 3월도 대목이에요. 그래서 3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막 정가 할인 들어가고 1+1도 하고. 형님 지금 근데 이혼 얘기하시면서 너무 업되신 것 같으니까. 네가 갑자기 성격 차이를 얘기해서. 남자들이 이혼 얘기하니까 너무 지금 업돼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혼 얘기하니까 업돼있다. 이것도 슬프네. 남자들도 이렇게 업될 때가 있습니다. 이혼 결혼한 다음에 몇 년 만에 할까? 우리가 그 사랑에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도 그 관련한 연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년에서 1년 더 참아보고 한 4년 차 때 4년 차 때 이혼한다? 이혼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난 개인적으로 우리 조 PD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해. 우리 조 PD님의 그동안의 연애를 봤었을 때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였습니까? 본인의 평균이 궁금해요. 제 사랑의 유효 기간은 2, 3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딴 사람이 앉아있나? 다시 한번 잠깐.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빨리 끝내드리겠다고. 그러면 처음에 결혼을 하고 보통 이혼을 얼마 만에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30년 이상 된 이혼이 더 많으냐 아니면 빨리 끝내는 거 뭐 1, 2년, 뭐 3, 4년 안에 끝내는 이걸 봤었을 때 자 4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의 18.6%거든. 생각보다 많지 않네. 많지 않지. 그럼 30년 이상 되고 나서 이혼한 건수는 16.8%야.
비슷하네요. 비슷해. 네. 그러니까 아예 초창기에 이혼하는 건수가 5건 중에 한 건이고 네. 아예 다 살 거 살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낼 때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헤어지자. 이게 또 5건 중에 한 건이야. 그리고 나머지 그 제일 많은 건수가 그 다음 연도가 5년에서 9년 사이. 10년 안 돼. 애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 그때까지 산 비율이 한 18%. 그러니까 5건 중에 요 3건이 전부 4년 안에 5년, 9년 아니면 30년 이상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웬만한 OECD 국가랑 비슷비슷해. 아, 그래요? 비슷비슷한데 전체 OECD 국가, 그러니까 유럽의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들, 미국 포함해서 거의 비슷비슷해. 그런데 OECD 전체 국가를 다 합쳤을 땐 여기에는 뭐 터키도 들어가고 다른 문화권의 국가들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 이슬람. 그렇지, 이슬람도 들어가고 또 전통적인 캐톨릭, 거긴 이혼이 법적으로 아,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 예. 그런 데를 다 포함시키면 우리가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을 상당히 잘 하는 편이지. 그런 나라로 분류되고 있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르게 변화됐던 나라 중에 하나를 OECD 연구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꼽아. 아, 제가 느낄 정도니까요. 맞아. 요즘은 사실 이혼한 사람들 스스로도 뭐 스스로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초반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맞아. 그렇지. 뭐 이게 사실 안 맞으면 서로 행복을 위해서 갈랐을 수도 있는 건데 뭐 하여튼 우리가 일부러 희화시킨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OECD에서도 한국이 이혼에 대해서 인식이 가장 빨리 바뀐 국가 중에 하나라고 꼽고 우리 전에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 아, 일본은 여성들 중에서는 전업주부를 하는 비율이 옛날에 되게 높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남편하고 꾹 참고 같이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거야. 연금. 연금 나올 때쯤 됐었을 때 이혼하면 연금이 반반 나눠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만 나오니까 딱 남편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난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현상이 OECD에서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엔 한국이 6.25 국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바뀌었더라. 이렇게 연구 많이 하죠. 그 이혼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혼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보통.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그럼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느냐? 아니야. 생각을 해봐. 예전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잖아. 아, 어떤 건지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남성이 하나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 하나 있어. 이 둘이 따로따로 살면 관리비 따로 내고 월세 따로 내고 생활비 따로 들어.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마음에도 들고 사랑해. 그러면 야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딱 자리 잡힌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합쳐서 하나씩 만들어 가자. 옛날에는 그런 문화였었잖아. 다 만들어져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결혼하려고 하면 자기야 집 있어? 자기야 뭐 직장 거기서 평생 평생 직장 아니잖아. 뭐 이런 소리 나오는데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만들어간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결혼을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결혼해야 자리 잡힌다 이 소리가 있었다고. 자 그런데 경제적인 걸로 그래서 결혼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 경제가 생각보다 안 굴러가는 거야. 남편이 뭐 사업이 안 됐다든가 직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빚이 크게 졌다든가 그러면 그것에서 책임을 면하고자 아니면 어우 지긋지긋해 나도 그냥 나 그 경제적인 고민에서 벗어날래 이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혼자 살 집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같이 살 집을 돈을 나눴을 거 아니야. 보증금이나 그렇죠. 전세자금이나 그런 걸 나누면 더 옹색한 집 또 좀 외진 곳에서 살거나 그리고 생활비도 이제 온전히 내가 살 거는 나가 혼자 커버를 해야 될 가능성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쪼달리지. 아주 간간히 아닌 데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너무 잘 살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하는 집도 있지. 그럼 뭐 두둑히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외적인 극히 거고 일부니까. 대부분 이혼하면 훨씬 더 쪼달려. 경제하고 이혼은 뗄 수 없는 관계네요. 그래서 재혼도 일부 변호사들, 이혼 변호사들은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해. 자,
이혼한 남성의 재혼율과 이혼한 여성의 재혼율 중에서 어디가 더 높을까? 재혼율이. 재혼율? 이혼한 남성. 남성? 왜?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래도 좀 더 좋으니까. 좋으니까. 네. 자, 좋았었겠지.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이혼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혼했는데 매달 아내 쪽에 생활비나 아. 양육비까지 또 줘야 되잖아. 아. 그러니 두 집 살림을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상황이 돼버린 남성들이 많거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을 만났을 때 우리 결혼하자라는 얘기가 쉽게 안 나오고 반대쪽 여성 입장에서도 아니 매달 양육비랑 뭐 이런 걸로 뭐 100만 원씩이든 얼마씩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모아서 집장만 하고 뭐 하냐 이 소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남성의 재혼율에 비해서 여성의 재혼율이 더 높아. 아, 이거 새로운 사실이에요. 여성의 재혼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이게 비참한 것도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문화가 남성 중심이잖아. 아, 그래서 아까 남성이 더 높을 거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좀 달리 보면 여성은 재취업하기도 어렵고 여성은 견실한 일자리나 회사에 또 다시 취업을 하기도 어렵잖아. 평균 임금도 다소 낮고. 그리고 임원 비율을 보면 남성이 99%지 여성은 임원에 별로 있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독자적으로 어떤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처음 옛날에 결혼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도 결혼을 했던 이유들처럼 재혼도 조금 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빨리 다시 자리 잡아봐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재혼을 생각하는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들인 거야. 물론 다른 상황인 경우도 있지. 뭐 아유 또 남자에 치였는데 내가 또 결혼한다고 미쳤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그런 통계적으로 그렇대.